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네, 금요일 저녁이어가지고 예약이 제일 많은 날입니다. 아, 금요일이 제일 많아요? 네,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좀 쉬시니까 그날 좀 다운타임 있어도 되는 주사 시술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가 제일 바쁘죠. 그래도 오늘 큰 대기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뭐 하러 제일 많이 오세요? 오늘은 세르프랑 리투, 셀르디엠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목주름. 오, 네. 원래 목주름이 여름이 비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목주름 시술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여름이 왜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목주름은 다운타임이 있어요. 하고 나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멍을 안 들게 시술해 드리려고 하는데 목은 워낙 피부가 얇기 때문에 멍이랑 바늘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얇으니까 뭔가를 주입했을 때 올록볼록한 엠보도 얼굴보다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서 티가 나죠. 가을, 겨울, 뭐 봄 이럴 때는 목을 좀 가릴 수 있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제 목이 다 노출되잖아요. 시술받은 티가 나는 계절이 여름이라 목주름은 여름에는 원래 잘 안 하세요. 원장님 네. 목주름이 네. 거의 없으시네요. 네, 근데 저도 좀 관리할 때가 되긴 했어요. 관리를 받으세요? 네, 셀프로 하죠. 저 오시는 분들이 제 목을 뚫어지게 많이 보세요. 네이버 리뷰에 누가 남겨주셨는데 원장님 목 주름이 별로 없어서 신뢰가 갔다 이런 후기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료 보면서 제 목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이가 들면 목주름이 원래 좀 생기지 않나요? 맞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목주름도 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깊은 분들도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어서 요즘에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 목주름 치료하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목주름 필러 LCC 얼마 이벤트 해가지고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이 병원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치료하면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필러로 해결 안 되는 목주름도 많거든요. 그리고 필러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당연히 경험 많은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상담 실장님이 보고 이거는 필러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시술을 들어간다? 치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필러 이벤트를 하니까 네. 그 필러를 맞겠다고 애초에 정해서 와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목주름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제일 많이 고민으로 오시는 거는 이제 가로 목주름. 그 다음에 세로 목주름도 있어요. 저도 이제 세로 목주름 있는데 치료를 한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세로 목주름이 안 잡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치료하기 전에 환자분들 보여드리려고 찍어놓은 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생기는 주름이 세로 목주름이에요. 근데 이거 여자분들 되게 스트레스예요. 세로 목주름이 일단 잡히면 좀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얼굴이 아무리 관리된 상태여도. 그래서 이런 세로 목주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목에도 얼굴처럼 잔주름이 생깁니다. 크게 세 가지. 가로 목주름, 세로 목주름, 잔주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목주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선천적 가로 목주름,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로 인한 가로 목주름. 그래서 선천적 가로 목주름과 이 노화 가로 목주름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셀프로 진단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셀프로 할 수 있어요? 네,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선천적 목주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피부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피부랑 근막이랑 거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뒤로 이렇게 완전히 제쳤을 때도 목주름이 안 좋아져요. 여기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고, 또 나이 들어서 생긴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라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주름이 많이 흐려져요. 제가 선천적 목주름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턱을 들고 계신 상태예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목주름이 진하게 있죠. 이런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그냥 주입하면 효과가 없어요. 필러 맞아도 한두 달만 약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고 금방 돌아오거나 아니면 주름선 밖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 경험이 많아야 돼요. 필러를 넣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선천적 목주름은 피부랑 근막이 딱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붙어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서브시전이라고 하는데 서브시전을 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필러를 잘 넣어주면 이 목주름 좋아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도. 이분 치료하고 나니까 여기 목주름들 많이 없어졌죠. 선천적 목주름인 경우에는 꺼진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필러나 콜라겐 주사를 쓸 수 있지만 저는 필러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선천적 목주름은 워낙 이 피부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필러를 써가지고 받쳐주는 시술 많이 하고 있고, 나이 들어서 생긴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젖히면 많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피부 탄력 저하 때문에 생기는 유형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긴 목주름은 잘 봐야 돼요. 필러만 넣어도 될지 아니면 탄력 시술을 먼저 해줘야 될지, 목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맞춰서 꺼진 부분에 필러를 넣으면 어떨까요? 목이 젊어 보일까요? 필러도 같이 쳐져 있네요. 어색해요. 인위적이에요. 어색해요. 팔자주름도 필러를 쳐져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인매가 좀 어색해지거든요. 목주름도 마찬가지예요. 노화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필러만 넣어놓는다? 그러면은 주름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봤을 때 목이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아, 목에 뭐 했구나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목주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의 니즈는 두 개예요. 하나, 주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름은 없어졌지만 뭔가 시술한 티는 안 났으면 좋겠다. 사람 목을 그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는데 네. 다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보통 언제 쓰시냐면 웨딩 앞둔 분들, 웨딩 드레스 투어 갔다 오시고 치료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드레스를 입었는데 주름이 이제 너무 많이 져 보이면 얼굴이랑 좀 언밸런스 해 보이니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목주름 치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얼굴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에요. 얼굴이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목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더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거를 되게 신경 쓰여 하시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주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얼굴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에요. 얼굴은 많은 분들이 뭐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관리하는데 목은 사실 별로 관리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화가 더 빨리 오는 것도 있어요.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보습제 발라야 되는데 보통 얼굴까지만 딱 하고 끝이잖아요. 목도 잘 발라야 돼요? 네, 당연히 목도 발라야죠. 바르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옷에도 묻을 것 같고. 무기자차는 좀 하얗게 백탁이 있을 수 있는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흡수되면은 이제 잘 묻어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잘 골라보시면 그렇게 목에 묻거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요. 그리고 피지선이 더 적게 분포돼 있어요. 피지는 우리 피부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피지선이 적은 데는 쉽게 건조해져요. 눈밑 같은데, 눈가 이런 데 좀 건조해지기 쉽고, 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습제 잘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잔주름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외부 자극에 더 약하겠죠. 그리고 목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부가 원체 얇고 피지선도 적고, 그러니까 주름이 더 빨리 생기겠죠. 나이 들어서 생긴 목주름은 세우는 거 먼저 할지 탄력을 올려줄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프팅 시술을 할지 콜라겐을 좀 넣어주는 뭐 리투, 셀루딘 이런 시술을 할지. 세로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 블로그나 스레드나 이런 데 하는 말이 있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주름이다. 왜냐하면은 가로 목주름은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합요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한 가지 시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세로 목주름은 왜 생기냐면 이렇게 목을 받쳐주는 넓은 목근이 있는데 얘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근육이 좀 긴장해요. 근데 근육은 긴장하거나 많이 쓰면 단단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주름띠가 보이는 거예요. 피디님, 제가 근육 이완할 때 뭐 쓴다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보톡스.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하면 세로 목주름이 많이 좋아져요. 목에도 보톡스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목에도 보톡스 치료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주름을 치료할 수 있어요. 뭐 가로목주름이나 잔주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니까 이 세로 목주름은 고민하지 마시라.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피를 좀 두껍게 해줄 수 있는, 재생해줄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엔 근데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 리투, 셀르디엠, 미주랑 같은 시술, 연어주사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써마지, 세르프, 툰페이스 이런 고주파 리프팅 시술도 도움이 돼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살이 쪄서 접히거나 맞아요. 목주름이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과체중이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체중 조절 먼저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피부 접힘이 많으면 목주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체중이다 그러면 일단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좋고, 이중턱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타입의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시술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턱부터 이렇게 첫째 주름 있는 데까지가 많이 밀고 내려오거든요. 이런 목주름은 먼저 골격에 처져 있는 피부를 좀 붙여주는 그런 시술이 필요해요. 먼저 당기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목주름은 필러 LCC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다 사람마다 목주름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이 사람 목주름이 왜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뭐 하나로 해결이 된다? 목주름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원장님 리프팅도 하세요? 네, 목 리프팅 하죠. 얼굴 쓰는 파라미터랑 목에 쓰는 파라미터랑 달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잘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 리프팅 하려면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살이 갑자기 막 빠진 분들은 살이 많이 빠진 분들은 탄력이 같이 떨어져요. 이분들도 탄력 시술을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채우고 난 다음에 그 탄력 시술을 할 건지 봐야 돼요. 그래서 목 시술할 때는 제가 항상 목 피부를 이렇게 만져봐요. 당겨보기도 하고. 근데 아까 목 근육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고 했는데 목 근육을 운동을 잘하면 또 개선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오히려 이 세로목주름 악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세로목주름은 거의 대부분 노화 때문에 생겨요. 근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아주 드물게 20대 분인데 세로목주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면 사고가 있으셨거나 직업적으로 한쪽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근육이 긴장되면서 한쪽만 이렇게 세로주름이 잡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습관 이런 것도 생활 있을까요? 습관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20대, 30대 분들 목주름으로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 사용이에요. 고개 숙이고 하니까. 네, 맞아요. 계속 접혀 있으면 목주름이 진해지겠죠. 이렇게 굽히는 자세 많이 하는 거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베개 높이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한 6시간 이상은 자잖아요. 근데 이 베개가 목이 숙여질 정도로 높은 베개를 벤다? 그러면 자는 동안 계속 여기 접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악화 요인이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거, 보습제 안 바르는 거, 이런 것도 악화 요인이죠. 그래서 목주름 치료를 하다 보면 이분이 어느 쪽 방향으로 잘 주무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목주름 깊이를 보면 어디가 많이 접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어디 쪽으로 자는지 보이나요? PD님은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측면 주름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주름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아마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고 그래서 중앙 주름이 많이 잡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목주름은 일단 유형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고민인 주름이 가로목 주름인지 세로목 주름인지 잔주름인지 이 세 가지가 전부인지 이렇게 유형을 파악해서 그 유형별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가로목 주름인 경우에는 일단 꺼진 부분을 채워야 된다. 필러로 채울지 콜라겐으로 채울지 어떤 종류를 채울지는 피부 상태를 봐야 되니까 꼭 진료가 필요하다. 세로목 주름은 고민하지 마시라. 이거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치료 결과가 빨리 나오는 목주름이다. 이 세로목 주름이 발달한 거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목 잔주름은 얼굴의 잔주름처럼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로 생기는 거라 피부 노화를 좀 천천히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뭐 콜라겐이 들어간 시술들 그리고 콜라겐을 좀 재생시켜줄 수 있는 고주파 시술들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